먼저 우리 미트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음식은 하노이에서 어떤 컨셉의 음식점이다. 저는 QSC만 완벽하게 제가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면 무조건 700만 정도 되니까 1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이 건물 전체에 들어간 돈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외투로 해서 이제 들어온 돈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 소장이 간다. 오늘 김 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왔습니다. 하노이 중에서도 중화 상권 중에서도 가장 빛깔나는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다름 아닌 미트킹의 대표님, 김영민 대표님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먼저 요 미트킹 어떤 음식점인지 한번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정민입니다. 예. 저는 이제 베트남에 1년 된 갓난 애기고요. 예, 초보 창업자 아니죠? 예. 초보 창업자는 아닌데, 이 나라에 어쨌든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문화라든지 언어에 대한 그런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문화가 많이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조금씩 이제 많이 체험해 나가고 있는 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우리 김영민 대표님 뵐 때마다 공부하는 창업자, 이 키워드가 일단 눈에 들어왔어요. 되게 귀에. 그래서 창업자와 공부. 저도 사실은 그 옛날 우리 공자님께서 뭐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느낌을 요즘에서야 이해가 돼. 이거를.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이 참 즐거운데, 공부라는 게 물론 열심히 강의장에서 교수님 얘기를 듣는 것도 공부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현장을, 상권을 공부하는 즐거움이 저는 되게 커요. 이거를. 근데 우리 김영민 대표님에게 베트남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공부라는 개념보다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나라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호치민에 갔었는데 너무 즐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색다른 이국적인 나라라는 그런 매력 때문에 오게 됐었는데, 그냥 쉽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사장님, 어차피 말씀 나오셨으니까 처음에는 호치민에 가서 즐겁게 접근했는데 종착지 내지는 안착지는 하노이였다. 네. 우리 창업자들, 우리 창업통TV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호치민이 나아요? 하노이가 나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외식업 경영자 입장에서 호치민과 하노이를 보는 관점이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시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행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치민이 훨씬 더 좀 개방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내다 보니까 기후가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들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시기. 너무 그러니까 1년 12달 27도에서 34도 여름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하노이에 가을쯤 왔었는데, 2년 전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의 가을처럼. 그래서 지금의 이 건물을 보자마자 뼈대가 있을 때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지금까지 사업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으로 바로 계약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를 엄청 했죠. 6개월 동안 인테리어를 그냥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또 한 4, 5개를 그냥 베트남 또 집주인한테 줬고,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지금의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그렇겠죠. 사장님께서 사실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아픈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움직이면 배팅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가을날 이 더운 호치민에만 있다가 하노이에 오니까 야, 이 공기가 다르고 저는 달락가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너무 좋은 그렇죠. 달락가면 와, 이 공기 뭐지? 야, 이 하늘 뭐야? 막 찍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75세 넘어서도 꼭 와야 되는 거 이러면서 달란 생각했는데 호치민을 보면서 하노이를 오니까 가을 공기가 좋았습니다. 이 느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결정한 것은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통찰력으로 그 다음에 빠르게 판단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하지만 저는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은 사실은 초보 사업가가 아니세요. 이건 어떤 선수 창업자의 창업법을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방법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은 수업료도 많이 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적 가치 아니 사업하는데 문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광고 기획사가 다 있었잖아요. 우리 80년대, 90년대 보면 뭐 MBC 에드컴, 뭐 두산 우리콤, 뭐 삼성 제일기획, 뭐 이런 광고 기획사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넷 시대 전에 각 1년에 한 번씩 광고 기획사에서 나오는 게 소비자 프로파일 연구 이런 걸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프로파일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연령별, 세대별로 그들의 먹고 입고 놀고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거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가치 자체도 베트남 시장만 놓고 본다면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일본, 한국 딱 비교해보면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통계 데이터 컨텐츠가 떨어지듯이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통계 데이터 컨텐츠가 더 떨어지죠. 훨씬 더. 예. 그러니까 정량화된 데이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컨텐츠만이라도 누군가는 전문가의 워딩으로 정리해 줘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사장님께서 그 문화를 공부하는 방법 간단한 팁을 한번 주시면. 저는 이제 외식을 한 30년 이상 한 예. 사람으로서 이제 외식과 관련해서 그 문화를 정리를 해본다면 저희 외식은 이제 people business라고 해서 인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손님한테 진심을 전달해야 되고 그분들을 처음에 맞이했을 때 활짝 웃는 미소부터 해서 그렇죠. 음식을 갖다 줄 때 그런 접점이라든지 맞아요. 그 다음에 고객이 뭘 원하고 want, need, hope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고객한테 진심을 전달해서 최고의 감동과 좋은 음식과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고객의 주 타깃이 베트남 분들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손님이 저희에 대해서 감동을 가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문화에 대한 거를 차원을 넘어서야지 외식 역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역사는 우리 한국만큼 비슷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세계 2강으로 됐지만은 베트남을 이제 중국의 작은 나라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차후에 베트남이 중국만큼 대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암시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존심이 너무 세요. 맞아요. 우리 외식은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무릎 꿇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퍼피독 서비스를 요구를 했거든요. 왜요?
우리나라는 무릎을 꿇지 않는데요. 예, 예. 제가 문화를 몰랐을 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비스맨은 꿇어야 돼. 그렇죠. 고객이 너희들한테 월급과 돈을 주니까. 맞아. 근데 우리 문화는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 친구들은.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하는데 직원이 70명인데 한 10명 나갔어요. 자존심 있는 친구들. 예, 예. 근데 지금의 직원들은 1년 만에 다 꿇고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 친구들은 야. 정말 진심을 표현을 합니다. 그거 역시 서비스에 대한 문화를 정확하게 이 친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화를 알지 못하면 외식의 성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것은 미트킹의 컨텐츠예요. 컨텐츠. 사실 최근에 우리 마케팅이 아니고 컨셉팅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컨셉팅이라는 게 연구 분석해서 이 집의 컨셉이 뭐야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예. 한눈에 딱 보여야 되거든. 예, 예. 이 집은 뭐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딱 봤을 때 일단 첫째, 야 찍을 거리 많네. 그리고 야 뭔가 보이네. 이거를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김영민 대표님도 보이고 사람에 대한 얘기도 보이고 그리고 김영민 대표님이 이렇게 나아가시려고 하는 이 가치와 철학도 딱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고객에게 베트남 로컬 수요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점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좋아지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외식의 기본은 예. 정직함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음식, 식재료에 대한 정직함,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직함,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가치를 주는 정직함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역시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맞습니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소위 말해서 좀 비즈니스 성과를 잘 내고 계신 분들의 워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베이스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라는 사업성 관점에서 본다면 베트남 특히 외식에서는 1번 BBQ고요. BBQ도 뷔페형 BBQ죠. 이게 그리고 분식류 같은 즉 싸고 양 많이 주는 아까 Q 어떤 품질 부분을 베스트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가격 대비 많이 주는 이 가치는 되게 중요하다. 어떤 사업성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사장님 여기 매장 중에서 재밌었던 것은 BBQ 매장, 그러니까 요 킹 BBQ, 저 미트킹이라는 BBQ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카페가 있고 심지어는 루프탑 카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지? 이 개념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카페가 7만 개입니다만 베트남 역시 최근에 카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뭐 베트남의 로컬 브랜드뿐만 아니라 외국계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왔다가 또 손들고 뭐 호주 브랜드 이런 브랜드 손들고 나가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의 어떤 그 미트킹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카페 공간, 루프탑 카페가 주는 의미는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외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죠. 저 역시 그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거든요. 소장님은 꿈이 저는 꿈은 사장님 같은 좋은 분을 끝까지 만나고 살아야 된다. 그때 사실 많이 가난했어요. 소장님. 제 방을 한 번도 제대로 가진 적도 없고 부모님은 또 일찍 돌아가셨고 해서 고기를 제대로 이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외식의 경험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어릴 때 고기를 내가 내 돈 주고 실컷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소고기를. 소고기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내가 여유 있게 우리 저기 앞에 계신 한 선생님처럼 팔짱 끼면서 맛있는 고급스러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열을 낳는 그런 좀 멋지게 늙어가는 그런 중년에 그냥 남자가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항상 꿈을
껐었죠. 아.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이양 큰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전체 예. BBQ 다 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가 루프탑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커피숍 맞습니다. 컨셉에. 그래서 나만의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살려서 가운데 큰 나무도 심고 그래서 로컬 스타일의 그런 가구라든지 오브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잘 해서 지금 루프탑과 커피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와,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창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예.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녹화하고 있는 이 공간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보이시나요? 야, 베트남 이 화가의, 저는 이 베트남의 칼라 너무 좋아하는데요. 야, 이런 원색의 칼라가 주는 이 신선함 내지는 경쾌함이 저는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제가 딱 있으면, 야, 한 달만 있으면 책 한 권 쓰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창업자에게 있어 나만의 공간. 스타벅스는 공간을 파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공간과 문화를 판다고 얘기했듯이 나만의 공간 중요한데, 저 역시도 이 테헤란로 선릉역에 아주 작은 제 사무실이 있지만 그냥 나의 놀이터거든. 너무 예쁘던데. 저의 놀이터. 그래서 이 창업자의 공간의 가치가, 이거는 단순히 제가 볼 때는 돈의 가치하고는 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창업자의 가치를 단순히 투자 대비 수익성만 가지고 그 창업자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사실은 창업자의 개별 인생의 미래 가치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단순하게 볼 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재단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사장님이 행복하게 사시면서 특히 베트남 국민들의 행복 가치만큼이나 우리 사장님도 점점 행복해지시고 있다, 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하노이에 오시려는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 예정자분들, 아니면 이 베트남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창업자들에게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알고 오세요. 마지막 꼭 당부의 말, 아니면 또 우리 김영민 대표님만의 팁, 이거 한두 가지만 딱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지금 하노이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우의 김우종 회장님이 맞습니다. 쓰신 책인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인데요. 그렇죠. 정말 세상은 넓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외식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대신 제가 1년 동안 여기 와서 느낀 점은 나 스스로 언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맞습니다. 내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야지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많은 여행과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천천히 슬로우 중국처럼 예전에 중국처럼 만만디 맞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문화를 많이 체험해서 후회 없는 그런 그 창업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창업통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영민 대표님의 정말 깨알 같은, 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저는 김영민 대표님을 뵐 때마다 우리 미트킹이라는 음식점도 참 볼거리 많고 만족도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 루프탑 카페에 오셔서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에그커피예요. 이런 좀 예쁜 이 폼나는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노이를 느끼시고, 그리고 하노이와 같이 흘러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들도 좀 잘 이렇게 다잡으면서, 좀 비즈니스 인생이 단순히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여차하면 뭐 구순까지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에서 정말 좀
삶의 어떤 윤기를 좀 만들어내는 좀 그런 공간으로서의 하노이, 베트남 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이 간다 하노이 김영민 대표 편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